네,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 딱 보름 남았습니다. 서울시장의 범야권 단일화 후보까지 오늘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 시작되는데요. 시사본부 이번 주에는 좀 부산 상황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시사본부와 지난 1월 중순 인터뷰를 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랬었죠. 예, 예.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바뀐 것도 있고 또 궁금한 것도 좀 많이 있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판사라든가 부산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어제 그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네. 제가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예. 그동안의 흐름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굳혀가는 느낌입니다. 어, 이것은 그러나 박형준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 정권 심판을 바라는 저변 민심이 예. 그만큼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실 그동안 국민들은 민주당 정권을 대선에서도 밀어주고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지난 총선에서는 더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연달아 3번씩이나 밀어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기회를 줄 만큼 준 것이라고 봅니다. 음.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던 총체적 실정, 총체적 난국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경제도 엉망이고 법치는 무너지고 이 2달에 한 번꼴로 내놓은 이 25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은 뛰었습니다. 그런데 실정을 자성하기는커녕 4년 내내 과거 정부 탓, 야당 탓, 외부 환경 탓,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하더니 이번 선거는 또 오로지 집권 여당이 이례적으로 네거티브에만 의존하는 네. 이런 것에 대한 그 민심의 반발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론조사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부산 상황들 보면은 아직도 하지만 지금 보름 남은 상황에서 누구 후보를 지지할지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분들도 꽤 수치가 되더라고요. 이분들께는 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조사 결과에 맞았다 조금 다른데요. 네. 어떤 조사는 거의 80% 가까이가 그 지지 의사를 밝혔고 네. 일부 한 20% 정도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만은 적극적 투표 의사층의 경우에는 거의 네. 지지 의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현장에서 그래도 시민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부산 시민께서 박형준 후보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겁니까? 역시 일자리와 경제 실정이죠. 경제 네. 실정을 극복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코로나까지 겹쳐서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오늘도 제 선거 사무실 앞에서 이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정말 피를 토하는 이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소상공인들 만나면 경제가 너무 어렵고 장사가 안 된다는 호소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새 시장이 이 경제를 살리는 시정을 펼쳐달라. 네. 이 요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가 갖고 있는 대안은 어떤 네. 것들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결국 역시 문제는 경제일 수밖에 없고 예. 그 부산의 경우에는 특히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그 가운데에서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가 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질이 조금 낮은 일자리는 형성이 되는데 네. 좋은 일자리는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195만 개의 풀타임 일자리가 줄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는데 네. 그것도 코로나 이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 충격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도시다. 네.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시정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일자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이 소상공인들의 자영업도 풀리는 것이고 예. 그 일자리를 통한 소득만이 소비를
진정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 정부나 기존의 시정이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되돌리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산학협력도 계속 힘주어 강조하는 것이고 예. 또 새로운 신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정말 뛰고 있고 또 그 끌어오기 그런 것과 더불어 이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 펀드 조성에도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네.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내놓은 또 여러 가지 공약들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지금 말씀드린 산학협력도시를 전면화하겠다 하는 네. 것이 제일 큰 공약이고요. 그는 일자리 문제도 걸려 있지만 부산의 미래가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부산의 대학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24개 정도 되는데 금년에 거의 미달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아, 부산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네. 부산에서 이 전부 대학을 서울로 가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또 대학에서 인재를 기껏 키워놓으면 또 서울로 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면 취업 지향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고 부산에 기업이 오면은 이 인력들을 미리 육성을 해서 키워서 쓸 수 있다. 또 네. 부산에 오면은 연구개발 협력이 잘 된다. 이런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부산 전체를 한 50개 권역으로 나눠서 15분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부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이동거리가 길다든지 자신이 필요한 것이 너무 멀리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15분 거리 내에 자족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건강체육시설이든 교육시설이든 또는 직장과 주거를 가깝게 하는 문제이든 교통 문제이든 이런 것들을 다 15분 거리 내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의 21분 도시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것은 뭐 전 세계에 여러 그런 구상이 있는데 제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이고요. 아, 먼저 제안하셨어요? 예. 제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고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이 박영선 후보가 제 후보를 베꼈다 이런 얘기를 그때 비판을 많이 했었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앞서 정권 심판에 대한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금 선거 앞두고 이 LH 투기 의혹 불거지면서 이게 상당한 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박형준 후보께서 보시는 이 부동산 투기 관련된 상황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그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투기 대책을 정확히 내놓기보다는 일종의 여론 무마 대책, 엄밀히 말해서 선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정부가 투기를 특히 공직자가 투기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것은 철저히 차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먼저 철저한 조사, 수사를 통해서 실상이 다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법에 미비점은 없는지 그동안 어디에서 구멍이 나서 이런 사태가 초래됐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대책을 내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부터 이 수사 자체를 자꾸 소극적으로 하고 검찰을 배제하고 사실 이 수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기관은 특수수사에 또 이런 수사를 많이 해본 검찰이거든요. 검찰을 배제하고 이게 철저한 조사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 군데를 지금 비워놓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태를 가져온 이유는 이 정부 들어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치중한 나머지 생긴 문제입니다. 이 민간 주도로 이 부지를 구입을 하고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대책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창흠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부는 투기와 부패를 막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공공주도 정책이 정보 접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의 투기를 조장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것을 그러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박형준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기 관련해서 LH뿐만 아니라 또 함께 연결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부산에 있는 이 LCT입니다. 지금 LH와 LCT 의혹을 좀 묶어서 민주당은 특검하자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여당 지도부가 또 공세의 날도 상당히 좀 거세게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LCT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LCT에 대한 특검은 이미 2017년 네. 당시 지금 국민의힘 전신정당에서 먼저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가 여러 번 있었고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네. 수사든 특검이든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이 LCT 사태를 이용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집권 여당의 행태입니다. 네. 이것을 LH 사태를 덮기 위해서 물타기 형태로 이 LCT를 사건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제가 이 그 LCT의 집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들 보기에는 송구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불법, 비리 또는 특혜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1가구 1주택인데 네. 그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구입은 했지만 그 과정 전체를 제가 다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네. 자료를 다 내놓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들은 제대로 보지 않고 계속 의혹 제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후보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LCT 불법 비리 특혜가 있었다면 그건 철저히 수사를 하고 뭐 특검도 좋습니다. 뭘 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 저와 그것을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충분히 자료도 최초 분양자가 누구인지 또 그것으로부터 이제 분양권을 산 과정도 다 소상히 밝혔습니다. 예. 만약에 부산시장이 되시면 그 LCT 집은 어떻게 됩니까? LCT 집은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은 뭐 제가 적의 처리할 텐데 LCT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본질이 아니고요. 그건 제가 1가구 1주택자로서 살고 있는 집일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찰 물건 관련해서도 의혹은 이건 초창기부터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그 홍보기획관으로 계신 상황에서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이라고는 하는데 아니 문서에 홍보기획관이 다 이렇게 박혀 있는 건데 이게 몰랐겠느냐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 나온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 아니고요. 국정원 내부 문건입니다. 네. 국정원 내부 문건에 자신들이 회람하는 문건이에요. 예. 저는 그 문건을 본 적이 정말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홍보기획관이 4대강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찰을 요구할 이유도 없고 또 국정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찰을 해달라 무슨 정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불법 사찰을 요청하거나 무슨 그런 어떤 불법 사찰된 정보를 제가 받아봤거나 그게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계속 지금 어제도 뭐 지금 JTBC에서 국회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오고 뭐 가족 문제 관련된 자녀 문제 관련된 의혹들도 나오거든요. 이걸 제가 다 지금 저희가 뭐 짚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짧게라도 좀 입장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상 털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제가 거쳐간 곳은 다 찾아내서 흠집내기를 위해서 사실을 비틀거나 또는 과장하거나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제가 그 과정에서 불법이나 비리, 특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어떤 사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정확하게 지적을 하라 이거죠. 예. 괜히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더구나 이 검증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신상 털기를 해서 거기에서 또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방식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기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저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단일화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인 세력과 정권 연장을 추구하는 세력 사이의 한판 대결이라고 보는데 지금 서울의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세력의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예. 이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그 역할, 또 기여, 또 오늘 이 단일화에 대해서 흔쾌히 승복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이번 그 중도 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네. 또 오세훈 후보한테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단일 후보가 된 것을 축하드리는 마음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가 네. 하나의 프레임으로 또 하나의 틀로서 결집해서 서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궐선거 이후에 야권 전체적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전개하십니까? 이번 서울 부산 시장 선거를 압승을 한다면 구심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요. 또 새로운 강력한 대선 주자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과정에서 다양한 대선 경쟁 구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대권 주자 말씀하시는 건 윤석열 총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좀 한정돼서 예. 끝으로 부산 시민과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요. 예, 이번 선거에서 좀 전에 제가 안철수 후보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네.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번에 후보로 누가 나오든 간에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또 부산과 서울을 새로운 물꼬를 트는 도구로 쓰일 뿐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후보가 된 사람이든 되지 않은 사람이든 지금은 모두 하나가 돼서 이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도 흔쾌히 안철수 후보도 동의를 했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정신을 계속 살려나가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